오늘은 장안의 화제, 핫한 액티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액티언에 관해서 영상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간혹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왜 영상을 안 찍었냐,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이 유출된 사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솔직히 뭐 똑같은 내용 올려봤자 실구매자들, 그러니까 이 차를 살 사람들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데 워낙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출시 시기도 잡혀 있고 며칠 있으면 차에다 실물을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전시를 돌아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 영업사원들도 한 1, 2주 있다가 정식 교육도 잡혀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실물로 봤습니다. 지금 실제로 평택공장 앞에 가보면은 차가 많이 다녀요. 그냥 위장막도 안 씌우고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냥 위장막을 까고 다녀요. 그 옛날에 뭐 신비주의 이런 건 없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이제 정보를 다 까는 겁니다. 이미 다 밝혀졌는데 뭐 TG에서 다 나오고 했는데 뭘 감춥니까? 아예 그냥 위장막을 안 씌우고 다니더라고요. 여러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이미 사진 같은 게 많이 유출이 됐어요. 사전 예약이 뭐 몇만 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건 안 믿어요. 뭐 일종의 이벤트성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번 차 정말 잘 나왔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출시하고 나서 저희 영업소 같은 경우도 당직을 평일 1인 체계에서 2인 체계로 바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오실 거예요. 진짜 많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잘 나왔고, 이 차를 지금 사전 예약을 해야 되나, 차가 나오고 나면은 그걸 보고 나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 영상을 찍는데, 액티언을 시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희 영업소가 아예 시승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냥 오시면 바로 시승 가능해요. 토레스 시승차인데 주행감은 똑같단 말이죠. 토레스에서 뭐 약간 파생된 모델이에요. 액티언은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차는 아니고, 그런데 파생된 모델이지만 분명히 차별화는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소에 오셔가지고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왜 시승을 해보려고 말씀드리냐면은 디자인에 대한 찬사는 참 많은데 댓글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파워트레인이 뭐 어떠고 뭐 성능이 어쩌고 뭐 가솔린밖에 없어서 뭐가 어쩌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 KGM의 회사 크기라든지 아직 개발이 안 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판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SUV 시장 보면 스포티지나 투싼이라든지 토레스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가솔린 SUV는 아직까지 수요가 상당하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주행거리를 엄청 많이 타는 거 아닌 이상 그 비싼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봤자 오히려 돈 낭비인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신 소비자분들은 굳이 하이브리드를 안 사시는 거고, 정말 내가 고속도로보다는 거의 시내 위주로만 주행거리를 상당히 많이, 주행거리라기보다는 운행 시간이 엄청 많으신 분들, 막히는 길만, 왜냐면은 막히기 때문에 키로수는 적겠죠. 그런데 차를 운행을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비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일 것이고,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와의 그 유지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솔린 SUV 경쟁력 충분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가솔린 SUV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2500cc 세금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오버스펙, 너무나 고성능, 마치 옛날에 그 스포티지 R에다 2.0 터보 GDI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브레이크 성능도 안 받쳐주는 차에 너무나 고성능 엔진을 넣어줬다. 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습니다만 좀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어쨌든 산타페 소렌토를 가솔린으로 운영하기엔 너무 부담이 된단 말이죠. 세금도 그렇고 기름도 엄청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500cc 다운사이징 된 엔진의 SUV를 운영했을 때는 옛날에 소나타 2.0 세단 타시는 정도의 유지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SUV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중산층들 부담 없이 2000cc 소나타 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유지비용으로 차를 탈 수가 있다. 오히려 세금은 1500cc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SUV가 저는 액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아는 게,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저께도 저희 영업소에서 그 토레스로 시승을 시켜드렸어요. 그 시승을 하러 오신 분은 G80 2.5 터보를 타고 오신, 세단을 타고 오신 중년의 고객이셨고, 렌트가 만기가 되면은 유지비가 합리적이고 좀 적당한 사이즈로 SUV를 보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결론은 액티언으로 사전 예약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시승을 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차 힘 좋네, 야, 잘 나가네, 힘 부족?
이런 거는 안 타보신 분들이나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차가 힘 부족하다면 우리가 옛날에 소나타 같은 차를 어떻게 탔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서울 시내에서 막 그 총알 택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택시들 2.0 LPG로 그렇게 쏘고 다녔어요. 이 차가 그 차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차가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차가 안 나가고 이 차가 파워트레인이 불편하면은 지금 1600cc 하이브리드 넣은 카니발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해가 쉽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나타 2.0 세단,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푸조 5008, 그리고 토레스까지 각 차량의 무게와 그리고 그 각 차량의 출력, 마력과 토크, 그리고 이제 1마력 또는 1토크당 감당해야 하는 차량의 중량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물론 공기 저항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변수는 있어요.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엔진 합산 출력이다 보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얼마 없는 상황이라서 엔진만으로 갈 때는 또 현저히 늘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가장 무난한 수준의 수치로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도 그 논리대로라면은 푸조 5008은 탈차가 못 되고요. 소나타 2.0은 정말 탈차가 못 되는 거예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합산 출력을 했을 때 토레스랑 비슷하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출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정말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토레스를 시승해 보시면은 이 차의 주행감, 성능, 정숙성 이런 걸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변수는 있어요. 물론 이 차가 세팅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표방하는 시장이 토레스처럼 오프로드 이미지를 가진 차량이 아니라 조금 더 늘씬한 도심형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차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제 예상은 조금 더 방음이 보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토레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는 아닌데 20인치의 타이어를 내부를 들여다보면 흡음재가 들어가 있어요. 내연기관 차의 20인치 타이어 내에는 흡음재가 없는데, 이게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타이어의 주행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18인치보다 타이어 폭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트레드 패턴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행 소음을 그런 흡음재를 통해서 잡은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액티언에 들어가는 미쉐린 타이어의 주행 소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타이어다 보니까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노면 소음을 제공할 걸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존 토레스보다는 정숙할 것이다. 엔진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방음을 강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차가 충분히 조용한 차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엊그저께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고 한 2시간 넘게 주행을 했는데 주행 소음 솔직히 똑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토레스나 소렌토나 비슷해요, 솔직히. 때로는 가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은 오히려 토레스보다 더 시끄러워요. 모터만으로 갈 땐 당연히 월등히 조용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상품성은 좋을 것이다. 정수성도 충분히 좋을 것이다. 토레스보다 약간의 MVH 개선이 예상이 된다. 변속기도 동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8단 변속기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되지 않는 한은 거의 비슷한 주행 성능, 주행감을 제공할 것이면서 약간의 정숙성을 좀 더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쇼바가 조금 더 개선돼서 승차감을 조금 더 고급지게 보여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토레스가 워낙 괜찮은 주행평가를 갖고 있는 차다 보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액티언이 궁금하시면 토레스를 시승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승 언제든 가능하시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주시면은 시승을 해보시고 나서 제가 또 실제 실물을 본 입장에서 좀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토레스를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분석 능력이 제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KG 모빌리티 차량이야 튼튼한 거는 옛날부터 유명하고, 사실 안전성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차다 보니까 그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파워트레인 부분도 설명이 끝났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차의 키포인트죠. 디자인. 제가 이 차 실물을 보면서 느낀 거는 KG 모빌리티 회사에서 배포한 영상에 보면은 이게 살짝 노출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약간 뭔가 눈이 모인 느낌이었어요. 눈이 되게 좀 모여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약간 사시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실물을 보다 보니까 전면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몰려있는 느낌이 없어요. 되게 하단부에 라이트까지 켜지게 되면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가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적당히 화려하면서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그 견곤감리 모양의 그 DRL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실물로 보시면은 그게 되게 임팩트가 셉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모양의 데이라이트에 약간 묻힌 듯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강렬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매우 뛰어나다. 앞모습에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또한 역시 상당히 돌격형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세련된 디자인을 주고 있습니다. 보닛에 있는 가니쉬도 모양이 좀 이쁘고요. 그 사이드 라인이 되게 이쁜데 위쪽에 가니쉬랑 실버 가니쉬 그리고 하단에 블랙 유광 가니쉬 이런 게 되게 라인이 이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실버 가니쉬 이건 또 크롬 주기기가 많이 유행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일단 뒤태가 너무나 완성도가 좋고요. 위에 거랑 밑에 거 라이트랑 이게 어우러질까 생각을 했는데 실물 보니까 그냥 기운입니다. 랜드로버 같은 데 쓰는 가니쉬에 이어서 라이트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되게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뒤태가 일단은 라인이 너무 이뻐요. 이거는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떠나서 라인이 이뻐요. 너무 뒤태는 갑이다 무조건. 그리고 앞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산 SUV 중에서 그냥 거의 탑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해 디자인상 받을 만한 디자인이에요. 차가 너무 예뻐요. 외형은 정말 완벽합니다. 휠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그 휠아치 클래딩이라 그러죠. 그걸 전부 다 블랙이 아니라 차 색깔로 도색한 거 그거 비싸거든요. 확실히 원가를 더 들여서 고급스러움을 완성했다. 프리미엄 외관을 갖고 있는 SUV다. 짧게 말하면 이건 국산차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냥 탈국산차급 디자인이다. 물론 국산차 디자인 많이 좋아졌고 진짜 세계적인 수준과 나란히 할 정도로 올라왔지만 뭔가 양산형 차량의 디자인인 거잖아요. 사실 제네시스 디자인 얼마나 좋습니까? 도요타 디자인보다 확실히 렉서스 차량의 디자인이 훨씬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죠. 쌍용에는 그런 고급형 브랜드는 없지만 마치 그런 고급형 브랜드가 있다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현대의 디자인이라 제네시스의 디자인처럼 나온 것처럼 마치 도요타가 아니라 렉서스의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처럼 디자인이 외형적으로 대단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냥 비싼 차 느낌이 풀풀 납니다. 외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분석해줬고 이미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기에 이미 만족하시고 이미 꽂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의 디자인의 핵심은 의외로 실내입니다. 실내가 아니 뭐 토레스 EVX나 더 뉴 토레스나 같은 레이아웃 아니야? 맞습니다. 그냥 레이아웃 똑같아요. 액정 뭐 약간의 수납 공간 약간 차이 나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큰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와 이거 아니 소재가 바뀌었다고 차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나? 소재랑 퀼팅 이런 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워낙에 디자인 자체가 좋다 보니까 와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 센터 콘솔 쪽에 그 패턴 박힌 거 와 이거 대단히 신선하고요. 진짜 신선해요. 그리고 단순해 보이던 그 기어 노브 버튼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문짝을 열었을 때 그 도어 트림 그 상단에 밝은 내장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레드랑 블랙이랑 섞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제 스웨이드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만져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박. 이미 사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실물 보시면 다들 진짜 감탄입니다. 감탄. 이 정도 가격의 차량에 이런 고급진 인테리어를 가진 차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만족도가 엄청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실제로 접하게 될 고객들은 얼마나 깜짝 놀랄지 전 진짜 아주 극찬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밝은색 인테리어도 있고 이제 어두운 인테리어도 있고 인테리어 종류가 몇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KGM이 이렇게 실내를 이쁘게 뽑는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 뭐 이 사진 썼잖아요. BMW 야 이런 디테일의 수정으로 이 정도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구나. 저는 아주 대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편한 부분들이 핸들의 버튼으로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좀 지적받던 부분들까지 개선을 했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좀 오류 같은 거를 더 개선하고 좀 더 편의사항을 강화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판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더 이상의 경쟁차는 없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액티언을 한번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보태면 산타페나 소렌토를 구매 가능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차는 유지 비용이 싸지 않습니까? 한참. 그리고 이 고급감 하나만큼은 정말 끝장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는 무조건 큰 걸 좋아해요. 항상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차가 커졌어요. 근데 지금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더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렌토한테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크기만 하면 다가 아닌 거예요. 고급스럽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어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액티언이 그래요.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작아요. 근데 유지 비용도 한참 싸요. 차값도 싸요. 근데 고급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실내 조금 좁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시될 정도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시장에 풀려서 실물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동의해 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예약 걸어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사전 예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시승 한번 해보세요. 토레스를 갖다가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직도 토레스 안 타보신 분들이 많아요. 한번 타보세요. 괜찮습니다. 차 정말 괜찮아요.